이제 뉴욕 제츠의 올 시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지난 시즌으로 돌아보면 귀신과 함께했던 뉴욕 제츠의 한 시즌이었습니다. 샘 다놀드 선수가 사실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는데 이게 다놀드의 잘못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오라인의 도움도 없었고 스킬 플레이어들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부진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놀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좀 이상했던 지난 시즌의 제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희귀성 이제 부상 때문에 또 몇 주 결장을 했었던 다놀드이기 때문에 뭐 온전한 몸 상태로 좀 한 시즌을 치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놀드가 지금 3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제 슬슬 연장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시점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놀드가 드래프트 픽이 전체 1라운드 3번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는 1라운드 1번으로 뽑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많았을 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프로 커리어를 보면 패스 성공률도 뭐 60% 정도로 뭐 크게 인상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터치다운 대비 인터셉션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20야드 이상의 좀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제츠라는 팀 뭐 그런 환경을 좀 감안하더라도 이 드래프트 당시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이 샘 다놀드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테스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라는 자리로 올라서기 위한 뭐 이제 분수령이라고 봐야겠죠. 예. 다만 한 가지 위안거리라고 하면 19시즌 후반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츠도 같이 상승세를 탔던 바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번 시즌 1년 내내 지속이 된다면 다놀드도 연장 계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한 시즌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샘 다놀드 선수의 백업으로 이제 조 플라코 선수를 데리고 온 제츠입니다. 뭐 플라코가 지난 시즌 이제 덴버에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끝에 이제 뭐 한 번 더 또 팀을 옮기고 말았어요. 예. 그런데 뭐 다놀드가 다치지 않는 한 뭐 플라코의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뭐 백업 치고는 나쁘지 않은 쿼터백을 데리고 온 제치가 되겠고 스킬 플레이어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넘버원 리시버 제이미슨 크로우더 선수가 일단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고 넘버 2 리시버였던 로비 앤더슨 선수는 이제 FA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템파베이에서 아주 늦게 가능성을 굉장히 조금 보여줬었던 이제 브리샤드 페리먼 선수를 1년 650만 달러에 영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에 이 덴젤 밈스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와이드 리시버진을 조금 보강을 했던 제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서 활약을 한 바 있었던 크리스 호건까지 데리고 왔어요. 예. 뭐 그럼에도 리시버진이 주는 무게감은 아직 좀 가볍다라는 사실을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라운드 신인 덴젤 밈스가 좀 좋은 활약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훈련 참가를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츠는 덴젤 밈스가 좀 활약을 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리시버진의 그 무게감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레비언 벨 선수가 지난 시즌 이제 제츠 유니폼을 입고 첫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던 레비언 벨 선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이제 제츠로 왔는데 좀 실망스러운 첫 시즌이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츠의 빈약한 오펜시브 라인 때문에 이제 벨이 좀 부진했다 이런 뭐 분석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오라인 보강에 좀 집중했던 제츠거든요. 그래서 레비언 벨이 좀 개선된 오펜시브 라인 뒤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베테랑 러닝백 프랭크 고어를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훈련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랭크 고어가 르비온 벨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황충처럼 이제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레비언 벨 선수가 올 시즌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근거가 이제 오라인이 되겠는데요. 샘 다놀드 선수 역시 이제 유령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있었던 이제 오라인을 대거 교체를 했는데
기존 레프트 가드였던 알렉스 루이스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키 플레이어가 될 만한 선수들이 1라운드에 뽑은 신인 미카이 벡튼 예. 이 선수가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뛸 예정이고 센터 코너 맥거번도 이제 덴버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예. 이 두 선수가 좀 키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는 이제 라이트 태클 조디 펜트를 시애틀에서 이 3년 2,730만 달러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고요. 라이트 가드 이제 그렉 반 로튼 선수를 이제 캐롤라이나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렌치 멤버의 구색을 좀 갖춘 그런 재치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구색을 갖춘 만큼 샘 다놀드 선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이 포켓 안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놀드 선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러닝백인 레이비언 벨 선수가 다시 부활을 해준다면 그만큼 이제 이 포켓에 가해진 프레셔가 좀 덜해지겠죠. 그리고 르비언 벨이 이제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리시빙도 잘해주는 러닝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다누드가 좀 장거리 패스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짧은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르비언 벨의 어떤 폼이 살아난다면 뭐 다놀드도 조금 더 어깨가 가벼워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오라인이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이번 시즌 제츠의 공격력과 좀 직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카이 벡튼이 지금 201cm에 165kg. 그러니까 예. 이 피지컬 괴물들이 모인 NFL 무대에서도 또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럼블락킹에서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인데, 이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 이제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이제 세부적인 면들은 좀 가다듬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오라인이 얼마나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이 동시에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공격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수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수비에서 부상자 굉장히 많았던 제치였습니다. 그 CJ 모슬리의 시즌 초반 부상이 좀 가장 아쉬웠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심차게 이제 많은 돈을 주고 라인베커진의 좀 리더를 영입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뭐 사실상 거의 시즌 아웃이었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제츠의 모든 플랜도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말았던 뉴욕 제츠였는데, 이제 반면 런 디펜스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32개 팀 중 2위에 랭크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런 디펜스를 보여줬었던 제츠의 수비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 패스 디펜스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면서 좀 많은 실점을 허용을 했었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우려가 되는 것이, 그 팀 수비의 핵심이라고 하면 자말 아담스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컨더리의 핵심 피스가 빠져나가게 된 뉴욕 제츠거든요. 좀 최근에 연장 계약 문제 때문에 예. 팀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트레이드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그 자말 아담스와 2022년 4라운드 픽을 이제 시애틀이 갖게 되고, 예. 제츠는 그 대가로 브래들리 맥두걸이라는 세이프티,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2년 1라운드 픽,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이 무려 2장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2021년 3라운드 픽까지 받는 그런 이제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자말 아담스 선수가 빠진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대신해서 이제 콜츠가 방출했던 코너백 피에르 데지르, 그리고 이제 니켈백 브라이언 풀 역시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잡아 앉혔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소소한 보강은 없지 않았지만 결국 자말 아담스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말 아담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세이프티라고 해서 뭐 커버리지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런 디펜스, 커버리지, 그리고 패스 러쉬까지 예. 다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만능 선수거든요. 토탈 패키지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제 수비 여러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나타날 것 같고, 예. 그 지난 시즌에 이제 CJ 모슬리의 부상이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에는 또 코로나 옵트아웃을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츠에서의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되면 2경기 출장만 하는 걸로 예. 확정이 된 겁니다. 먹튀죠. 네. 물론 이제 옵트아웃을 하면 이제 많은 연봉을 가져가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츠의 플랜은 좀 많이 꼬일 것 같아요. 예. 뭐 어찌됐건 이제 전반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공격에서는 이제 오라인을 강화를 하면서 나름 이제 스텝업을 한 제츠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즌보다 뭔가 굉장히 나아졌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생각도 잘 안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트리어츠가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 올해가 사실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츠, 돌핀스, 빌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가장 잘 준비했던 거는 결국 빌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이애미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 늦다 보니 좀 급발진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팀을 뜯어 고치고 있고 예. 제츠는 그 사이에서 아직 좀 완성도나 어떤 속도 이런 면에서 둘 다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올 시즌에 이제 새롭게 조합된 오라인이 공격진을 살리할 수 있다면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이제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뉴욕 제츠가 좀 팬들에게는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년 약체라는 이미지가 예.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늘 안타까웠는데 이번 시즌에 이제 샘 다놀드 그리고 이제 달라진 오라인과 함께 뭐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그 제츠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제츠의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버팔로 빌스의 프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